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서 환자분들의 뇌와 신경계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마주하며 저는 단순히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임상 현장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중한 발견을 여러분과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는 일이 잦으신가요? 하룻밤에 한두 번 깨는 것쯤이야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혹은 그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가볍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반복되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다음날 아침이 개운하지 않으며 낮 시간 내내 피로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중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증상, 의학적 용어로 야간뇨라 불리는 이 현상을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드니 방광이 약해졌어, 혹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단정짓고 체념하곤 하시죠. 물론 방광과 전립선의 문제도 분명히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경과 의사의 관점에서 환자들을 면밀히 관찰하며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야간뇨가 단순히 비뇨기계의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한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트 1. 야간뇨가 보내는 3가지 핵심 메시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첫째, 야간뇨는 단순한 방광의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속 만성염증이 보내는 강력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야간뇨를 고치기 위해 우리가 상식처럼 여겨왔던 수분 제한과 염분, 소금, 제한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주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2. 야간뇨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가? 먼저 야간뇨의 정확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야간뇨는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1회 이상 잠에서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증상을 겪고 있을 만큼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흔하다는 것이 결코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가는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건강의 뿌리를 뒤흔든다는 점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간뇨로 인해 밤중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게 되면 우리 뇌와 몸은 회복의 필수적인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수면 분절은 단순히 다음날의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인지 기능을 감소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등 도미노처럼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신경과 전문의로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뇌 건강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야간뇨로 인해 이 청소 과정이 방해를 받으면 장기적으로는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파트 3. 숨겨진 원인, 만성염증과의 연결고리. 그렇다면 도대체 야간뇨가 생기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광의 용량이 줄어들거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국소적인 문제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발견한 흥미로운 패턴은 많은 야간뇨 환자분들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만성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이란 우리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염증 반응이 꺼지지 않고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염증이 상처나 감염과 싸우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방어 시스템이라면 만성염증은 특별한 외부의 적이 없는데도 아군끼리 총질을 해대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씨는 혈관, 신경, 장기 등 전신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이 만성염증이 야간뇨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 염증 물질들은 우리 혈관의 벽을 자극하여 매우 예민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탄력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방광 주변의 미세한 혈관들이 염증의 영향을 받으면 방광 자체가 과민해집니다. 건강한 방광은 소변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묵직하게 기다려주지만 만성 염증 상태의 방광은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지 못하고 뇌에 화장실 가라는 긴급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둘째, 만성 염증은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게 하여 푹 잘 수 있도록 돕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은 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낮과 비슷하게 많은 양의 소변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신경계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염증 물질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이 활동해야 하는데 염증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방광은 긴장하여 수축하려 하고 뇌는 얕은 잠을 자게 되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파트 4. 잘못된 상식의 함정, 수분과 염분 제한. 여기서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65세 남성 환자분께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최근 2년 동안 밤마다 서너 번씩 소변을 보러 일어나느라 수면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낮에는 좀비처럼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죠. 비뇨기과 검사상 전립선이 약간 커져 있었지만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문진과 검사를 진행해보니 이분은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몸속에 만성적인 염증이라는 불씨가 타고 있었던 것이죠. 식습관을 여쭤보니 가공식품을 즐기시고 스트레스는 많은 반면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점은 야간뇨를 줄이겠다고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식사 때도 염분, 소금, 을 극도로 제한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야간뇨를 고치기 위해 했던 이 노력들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중단합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실제 우리 몸의 생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하고 진해집니다. 농축.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면 우리 뇌는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감지하고 강력한 갈증 신호를 보냅니다. 이 갈증 신호 자체가 밤중에 우리 뇌를 깨우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탈수 상태는 만성염증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노폐물과 염증 물질은 물을 타고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물이 없으니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염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축된 진한 소변은 방광벽을 더 강하게 자극하여 적은 양에도 유의를 느끼게 만듭니다. 염분 섭취 제한 역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환자분들은 조절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까지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적정량의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야간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염분 섭취량을 조절했더니 오히려 적정 수준으로 염분 섭취를 늘린 그룹에서 야간뇨 빈도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절한 나트륨은 혈관 내 수분을 유지해 밤새 혈액 농도를 안정시켜주고
방광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돕습니다. 파트 5. 실질적인 해결책. 미지근한 소금물과 레몬의 기적.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종일 짜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균형입니다. 낮에는 평소대로 건강한 식사를 하시되 잠들기 전 우리 몸이 밤새 사용할 수분과 전해질을 아주 전략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본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간요 개선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 준비물, 미지근한 물 1컵, 약 200ml, 좋은 품질의 소금 1꼬집, 레몬 1조각 또는 레몬즙. 실천 방법.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이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물의 온도.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교감신경을 깨워 잠을 달아나게 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몸에 부담 없이 스며듭니다. 2. 소금의 종류와 양. 맛소금이나 정제된 소금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좋은 소금을 사용하세요. 양은 정말 아주 조금,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1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탔을 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짠맛이 느껴진다면 너무 많이 넣으신 겁니다. 이 미량의 소금은 밤새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신경계를 안정시켜줍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에게도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3. 레몬의 역할. 여기에 레몬 1조각을 띄우거나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금상첨화입니다. 레몬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짝을 이뤄 세포 내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고 혹시 모를 나트륨 과다의 부작용을 막아줍니다. 또한 레몬의 구연산은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방광벽의 찌꺼기를 청소해주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만성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레몬은 소금물이 우리 몸 구석구석 필요한 곳으로 잘 전달되도록 돕는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마시는 속도. 절대 벌컥벌컥 드시지 마세요. 5분에서 10분에 걸쳐 차를 음미하듯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포 하나하나의 수분이 충분히 흡수됩니다. 5. 타이밍.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이면 수분과 전해질이 충분히 흡수되고 불필요한 수분은 잠들기 전 화장실을 통해 미리 배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소금물을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면 딱 좋습니다. 주의사항, 물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심한 고혈압, 심부전, 신장질환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수분과 염분 섭취가 엄격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분이라도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파트 6. 변화와 사례, 그리고 생활 습관.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대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5세 환자분도 이 방법과 함께 식습관을 개선하신 뒤 한 달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1번 정도로 줄어들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또 다른 70대 여성 환자분 역시 물과 소금을 극도로 제한하던 습관을 버리고 이 미지근한 소금물 요법을 시작하신 지 2주 만에 밤에 2~3번 깨던 것이 1번으로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어떤 마법 같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깨져버린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가공된 나쁜 소금은 넘쳐나지만 정작 필요한 미네랄은 부족하고 만성 탈수와 염증에 시달리는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지극히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야간뇨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심한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수면 무호흡증 등이 있다면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활습관 전반의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운동,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만성염증을 줄이는 최고의 약입니다.
특히 케겔 운동 같은 골반적인 강화 운동은 방광을 지지하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배뇨 조절 능력을 키워줍니다. 단, 저녁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수면을 방해하니 피해주세요. 식단, 트랜스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 빵, 떡, 면을 줄이고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등 항염증 식품을 가까이 하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명상, 심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수면 환경,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시원하게, 빛은 완벽하게 차단하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니 멀리하셔야 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시고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뇨, 작용을 촉진하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 7.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엔드 배뇨 일지. 여러분이 병원을 방문하실 때 의사 선생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훨씬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야간뇨가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인지 정밀 검사가 필요한가요? 제가 먹고 있는 약 중에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성분이 있나요? 이뇨제, 혈압약 등 혈액 검사를 통해 제 몸의 만성 염증 수치, CRP 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면 무호흡증 검사나 방광 기능 검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병원에 가시기 전 2에서 3일 정도 배뇨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마신 물의 양, 화장실 간 시간, 소변량 등을 기록해 가시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건강한 밤을 위한 제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야간뇨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만성염증과 미네랄 불균형에 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물과 소금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미지근한 물과 좋은 소금, 그리고 레몬을 섭취함으로써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인공입니다. 의사는 조력자일 뿐, 매일의 선택을 하고 습관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담긴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활기찬 아침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3일, 일주일, 한 달, 꾸준히 실천하시며 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주변에 밤잠을 설치며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정보는 교육 목적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을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